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석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이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 지원 AI 서비스 모델인 책경북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적중률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큽니다. 게다가 정보 보안도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경북의 이용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자료 업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키워드 및 질문 차단 프로그램 설계 등의 정보 보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보안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책경북을 왜 만들었느냐, 이 부작용 많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책경북에 들어가면 지금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쯤 가면은 완전히 10살 아가 아니고 20살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열정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복구가 더디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예전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향적 자세로 이재민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품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시설물에서 흘러나오는 잿물, 장가지 등이 하천과 인환어장에 유입되어 미역 등 수산자원 감소, 바다 생태계 파괴 등 2차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2차 어업 피해 지원 대책 마련과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진 산불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열흘간 그가 살았어요. 지금 집은 332세대에 470명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181세대 290명 임시 조립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 지금 21세대가 복귀했고 다음 달에 57세대 복귀하고 연말까지 91세대. 그러니까 181세대 중 169세대가 연말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 지원단 꾸며서 울진에 살다시피 해서 이걸 도에서 관리해라, 그래 적극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의원님과 상의해가지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데 피해가 난데 보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기본법이 틀리면은 거기에 대해 추가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최소 30년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경북도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는 바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정점을 당초 79개에서 92개소로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는 수협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 완료 즉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검사 결과 제공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기존 2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6대를 추가 도입하여 연안 5개 시군의 검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피해 보전 직불금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 확대, 전통시장 할인 행사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효과를 위해 소비자들이 샘플링 단계에서 검사까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의심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역사, 문화자원 발굴 육성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으로 전통과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 행사 성격과 역사인물 발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책 사업으로 포항 7곡 등 2개 시군에 총 346억 원을 투입하여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경주 등 8개 시군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특화 지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덕 등 4개 시군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문화 특화 마을을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으로 격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토사 백길 재현 행사, 평해 남대천 단오제 등 상징성과 파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에 도 단위 행사로 격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인 발굴 및 홍보 지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경북 지역 역사 인물 저작 국역 사업, 경북 대표 여성 인물 선양,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 경북인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뛰어난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성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제안대로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권역별, 분야별 역사, 문화, 예술계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함께 넓음학교 시범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넓음학교는 정규 수업의 수업 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빈틈없는 촘촘한 넓음학교 운영을 기대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또한 큰 문제입니다. 넓음학교는 단지 사교육의 대체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를 담는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소유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가진 넓음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넓음학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넓음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넓음학교 정책 사업의 목적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 경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가 시범학교를 4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중점 과제로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AI
코딩 등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선택형 돌봄 교실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간식과 간편식 무상 제공이 지금 되고 있고 아동 친화적 돌봄 교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그런 학교도 있는데 모듈 교실 등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도시 과밀 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서 돌봄 대기자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등하교 시간 교통 안전, 학교 폭력 예방 등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그 전담 인력을 교육부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늘봄 학교는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확대를 하고 25년에 전면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국에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